그래서 결국 오늘 로봇주들이 강세를 좀 보였고요. LG그룹, 두산로보틱스, 현대차 로봇인데, 자, 이 중에서 제 생각에 목요일에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건 두산로보틱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걸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퇴근 10분 주식의 목소리가 섹시한 남자 퇴근남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좀 어려운 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 꿀벌들은 좀 웃으면서 하루를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가 준비했던 로봇이 오늘 대시세가 나오면서 특히 대장주인 두산로보틱스가 폭등이 나오고 LG 관련주들인 로보티즈와 로보스타를 우리가 또 준비를 해서 즐거움을 만끽을 했는데요. 자, 지금 엔비디아가 이 방문함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이고 있는데 이 모든 거를 또 놓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검색하시고 이제서야 막 준비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이 로봇 이외에 여러분들이 못 사신 분들이 아직 수혜를 덜 받은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핵심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컨디션이랑 목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중간중간에 제가 좀 기침이 나온다거나 조금 듣기 싫은 목소리가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감안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이 약 7.7조를 매도한 게 약 코스닥이고요. 그 중에서도 로봇 종목만 살아남았고, 그리고 이 삼전닉스의 ETF 물량이 계속 몰리면서 지금 가는 놈과 가지 않는 놈의 차이가 분명하고 극명하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시장을 우리가 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지금 내가 주식을 처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종목을 교체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이니까 오늘 좀 집중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로봇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좀 보이면서 그 중에서도 LG 쪽과 현대차 그리고 로봇 요 세 기업을 K2로 슈팅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강세를 보인 건 두산 쪽과 LG 그룹 쪽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피지컬 AI 쪽 관련해서 네이버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 상위 랭크되어 있는 종목들을 보면 거의 LG그룹과 두산그룹이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계속 말씀드리는 이 방안의 핵심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결국에는 이 AI 생태계 파트너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제스낭이 방문을 한 것이고, 특히나 이제 이 피지컬 AI 쪽과 이 로봇 그리고 HBM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1차 왔을 때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거기에 한 번 더 쐐기를 박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 것 같고요. 그 다음 소버린 AI, 이 클라우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이 전체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그런 협력을 하기 위해 나타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수혜를 입을 종목으로 제가 요거를 좀 골라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또 단기로 네이버와 NHN을 챙겨드렸던 부분인데, 제가 누누이 이 로봇 밸류 체인을 얘기하면서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주들과 그리고 이 LG그룹 로봇 섹터들의 강세가 띄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중 가장 대장을 할 수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다 라고 여러분들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 한 달 정도 계속 목 놓아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게끔 직장인분들이 음봉에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대장주로 등극할 거는 두산 로보틱스다 라고 정말 강조를 많이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약 한 65% 정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사신 분들은 약 2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100% 정도의 수익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을 것이고, 최근에 여기서 음봉에서 사신 분들은 약 60%에서 70%의 급등을 또 챙기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오늘 되게 즐거운 하루들을 보내셨을 텐데, 자, 그럼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왜 이거를 지금 사도 되는 건지 굉장히 좀 궁금하실 거예요. 특히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LG전자라든지 아니면 로보티즈, 로보스타 이런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뭐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들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이런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야 될 것들과 사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들 로봇을 지금 많이 보고 이제 계실 텐데, 그 안에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로봇 사도 되는 것들, 그리고 이 다음을 보셔야 돼요. 이 다음, 이 로봇이 끝난 다음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이 주도주로 바뀔 이 종목들을 오늘 준비해야 될 것들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고 같이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퇴근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무슨 얘기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고 싶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항상 어디서? 음봉에서만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번에 걸쳐서 맥점을 잡아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3월 9일날 이렇게 파란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1차 구간을 말씀을 드렸죠. 봅시다.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사고 싶으신 분들은 음봉 구간에서 1차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급등 랠리 안 나올 겁니다. 딱 그렇죠. 이때도 여러분들께 1차로 잡아드리면서 바로 랠리가 나오기는 힘들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현대차를 잡아드렸고, 3월 31일 날 한 번 더 이 파란불이 나올 때 여러분들께 타점을 공유를 드렸죠. 봅시다. 나왔잖아요. 자, 지금부터 음봉이 나올 때마다 매수 시작해도 된다. 항상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자꾸 떨어질 때 사라고 하지? 왜 음봉일 때 사라고 하지?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오늘도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를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 급등이 나온 갭라인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쭉 올렸다가 쭉 뺐다가 지금 마지막에 다 올린 거기 때문에 사실 신규자들이 살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장인분들이 돈을 벌면서 노동에 돈을 번다면 주식도 돈을 벌 수 있게끔 일을 시켜야 된다 라고 해서 제가 미리 한 달 전, 뭐 2주 전, 3일 전, 4일 전 이렇게 음봉이 나올 때마다 공유를 드렸던 거예요. 3월 9일이 요 자리고요. 3월 31일이 요 자리입니다. 정확히 이 두 구간에서 1차와 2차를 잡아드렸던 겁니다. 그 이후로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았죠. 그렇죠? 자, 그 다음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도 3월 9월 이 자리와 이 자리, 그죠? 요 자리에서 똑같죠. 아까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여러분들 벌써 3배 이상의 수익을 보고 계신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그죠? 현대차도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 3월 9일과 그죠? 3월 9일과 31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음봉에서 지속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특히 4월 달에는 여러분들께 이 로봇 얘기를 하면서 5월 달에 급등이 나올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죠? 자, 4월부터 시작해서 5월 역대급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떻게 됐나요? 5월에 급등이 나오다가 6월에 시작과 동시에 폭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 오를 때 주는 게 아니고요. 자, 지금 모든 영상에서 두산 로보틱스 더 간다, 사도 된다, 이런 얘기를 엄청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꼬리가 나올 거다 라고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죠. 자, 어제 영상이죠. 그쵸?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양봉이 나오면서 신용을 털어내며 쭉 올리다가 이 구간에서 한번 또 머무르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결국 빛의 기둥 4개가 나온 이후에 슈팅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제가 목표하는 거는 20만원인데 20만원까지 바로 가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여러분들께 어제 꼬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또 해드렸고,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20만원까지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까지 본다고 했죠? 이 영상을 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이거 이번에 여기 뚫잖아. 여러분들 5월 8일이에요. 그쵸? 그럼 전고 뚫어주면서 여기 그냥 우습게 갈 거야. 그럼 내가 그때 얘기했지. 이 자리에서 2배 갈 거라고. 얼마야? 16만원이야. 약 16만원에서 17만원 밴드 갈 거라고. 얼마라고요? 16만원에서 17만원 밴드를 만들어준다고 했죠. 얼마죠? 네, 16만 8,300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목표가를 잡아주는 이유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나갔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께 여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음봉해서 모아라. 1억 담아도 상관없는 자리다. 결국에 로봇은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 테마 섹터가 아닌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할 가능한 국가산업으로 전환이 되었고 전 세계가 로봇을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로봇 섹터들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미리 많이 설명을 드렸던 거고,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께 사지 말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음봉에서만 사면 된다. 제가 이런 종목들은 절대 오를 때 사라고 안 합니다. 요게 다른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두산 로보틱스를 들고 계신 분들에게 목표가를 오늘 잡아주자면, 자,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은 한 번 더 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걸 텔레그램에서 오늘 얘기한 건데, 자, 이 라인을 깨지지 않고 지켜준다면 한 번 더 급등이 나오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자,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16만 2,600원. 이 자리를 오늘 텔레그램에 올려드렸고, 오늘 정확하게 그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 목요일에 한 번 더 쏠 거예요. 자, 그러면 20만원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대응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종목이라는 거는 내가 목표가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 게 중요한 거지 100% 200%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분할로 대응해라. 그리고 항상 그 가짜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줘서 여기까지 먹여줬잖아 라고 하지만 결국 본인들도 여기서 1억 들고 가면 여기까지 2억 못 들고 가요. 그래서 제가 분할로 항상 대응을 하라고 했던 거고, 오늘 이 자리를 지켜줬다라는 건 한 번 더 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런 그림이나 아니면 이런 그림, 파란색이 나오는, 그래서 물량을 털면서 신용도 털렸죠. 그죠? 한 번 더 쏘고 끝낼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왜 그러냐면 사실 이번 젠슨왕이 방문한 내용 중에 두산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두산보다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그리고 이 전력 섹터들이 이제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요. 왜? 전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 두산 로보틱스는 이번에 이슈로는 이 재료가 끝났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폭등이 계속 랠리가 나오더라도 신규자들이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타를 해서 먹을 게 아니라면 굳이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들어가는 건 부적합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왜냐면 얘네는 어쨌든 가능성은 있지만 이거에 관련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매출이 잡힌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맞습니다. 현대차 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현대차 라인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신규자들에게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던 몇 개의 종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또 실적이 잡힐 수 있고,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 들어있는 종목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첫 번째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그래서 현대차 밸류체인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첫 번째로 현대위아를 공유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대 밸류체인 중에서 얘만 좀 더딘 상태예요. 그리고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고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공유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현대위아고요. 두 번째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네 어떤 회사들인지는 워낙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그거 모자란 분들은 뒤에서 또 보시고, 그 다음 제 세 번째가 요 종목이에요. 바로 HL 만도입니다. 자, 얘가 여러분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자, 이제는 폭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오고 있는 상황이고, HL 만도 같은 경우에 자율주행이랑도 엮여 있고, 전기차랑도 엮여 있고, 자동차랑도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얘 HL 만도를 현대차 밸류 체인으로 우리가 음봉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구사하신다면 나쁘지 않은 성과를 얻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HL 만도를 공유 드리는 거니까 요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유독 코스닥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코스닥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팩트는 코스닥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입이 꼬이네요.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할 이유가 없고요. 특히나 반도체랑 전력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로봇을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금리가 아직은 높다 보면 성장주한테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근데 금리를 인상하겠다라는 기조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좀 밀린 거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 그 코스피 물량들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 코스닥 쪽이 많이 빠졌는데, 특히 ETF 물량들이, 근데 오히려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조금 더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로봇이 이제 신고가들을 나왔다는 건 어쨌든 얘네가 성장할 수 있는 테마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닥 급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어쨌든 이 환율 상승이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조금 있고, 현재 지금 방어주 위주로 뭐 금융주나 그리고 고배당주들로 돈이 좀 흐름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이는데, 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지금 오늘 국내 증시는 뭐냐면 운동회가 아니라 오디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섹터들만 오르고 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오를 수 있는 그 종목에, 가능성이 있는 종목에 모멘텀이 형성돼 있고 돈이 흘러간 쪽만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방어주들이 더 지지부진했던 것들이 지켜주면서 시장을 끌고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아요. 코스닥이 급락했던 이유는 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좀 보시고, 시장의 하락 시그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조금 우려를 좀 했던 부분들, 그리고 6월 FOMC 경계 어제 설명드렸죠.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고, 이 환율이 어쨌든 제일 중요하거든요. 환율이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면서 자금을 뺐다가 또 리밸런싱 했다가 뺐다가 리밸런싱을 했다가 하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오르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 매매 나오는
경향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개미들이 또 고점에서 매매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수급이 어떤 식으로 좀 변화하고 있냐면 코스피에서 많이 올랐던 것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고 게다가 삼전익수로 계속적으로 단타를 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내가 이제 6월, 7월, 8월을 보고 매수 전략을 하시는 게 좋고 6월 중순까지는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현금은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아예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던가. 그래서 오늘은 돈이 일부 섹터로 몰린 장이다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코스닥을 왜 자꾸 좋게 보냐 라고 한다면 제가 일전에 요 얘기를 해드렸어요. 코스닥이 변화하고 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대학생, 직장인 모두가 같은 교실에 있는데 자, 이제는 잘하는 반과 성장하는 반 1부와 2부로 바뀌어요. 언제? 7월부터. 자,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든지 투자를 혼선을 줄 수 있는 안 좋은 기업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솎아내면서 이 글로벌 세그멘트와 스탠다드 이런 식으로 나뉠 겁니다. 그래서 자금의 흐름이 나뉠 거예요. 그래서 1부 리그와 2부 리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안정성이 검증된 1부 리그의 코스닥 종목들이 상승이 엄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코스피가 계속 시장을 주도했다면 하반기에는 코스닥이 저는 주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에서 우리가 좋은 종목들을 골라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 전력, 로봇, 2차전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요 큰 틀을 꼭 외워두시고 그 코스닥 종목들을 선점하시면 되고요. 사실 코스닥 종목들의 상위 종목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더 가는 놈들이 나올 겁니다. 시장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코스닥 전체가 리밸런싱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코스닥의 액면병합이 엄청 늘고 있어요. 왜? 1,000원 미만 그리고 시총이 적은 종목들을 상장 폐지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액면병합이 작년에 8곳이거든요. 이번 년만 지금 거의 한 160곳 가까이 됩니다. 대략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수정이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장 폐지가 될 것들, 성장이 될 것들이 나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옥석을 가려야 되고요. 그리고 대장주 위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코스피 순매수 현황을 보면 결국에 역시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연기금은 이렇게 매수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 로봇에 좀 투자하는 모습, 2차전지에 투자하는 모습, 로봇에 투자하는 모습, 그죠? 지금 굉장히 그리고 이 보험 등 부분들, 그죠? 삼성물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보면서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순매도는 이런 느낌, 요 정도 지금 매도가 되어가고 있고 차익 실현 물량들도 있고 리밸런싱 하는 것도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탑3가 이렇게 순매수입니다. 보면 확실히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죠. 그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를 삼성전자, LG, 하이닉스, LG전자 그러니까 수익난 이 매물을 쏟아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로보티즈, 알테오젠, 한국 PIM 이 종목들의 연기금은 담고 있고요. 그리고 순매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수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표를 보면 답이 조금씩 보일 거예요. 아, 어디가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구나.
어디가 빠져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실 거고, 프로그램 매매 쪽 같은 경우에 봤더니 코스닥 쪽을 훨씬 더 많이 매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계속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다, 코스피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 매물을 가지고 코스닥 쪽으로 조금씩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 우리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2월 29일에서 6월 2일까지 이제 분석한 내용이에요. 지난 엊그제 찍어드렸던 영상에서는 5월달을 봤다면 지금 제가 5월 29일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좀 변화가 됐나 파악을 했더니 이렇게 매수한 흔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계속 매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개인 물량이랑 ETF 물량이 계속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사는 모습,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반도체 장비 쪽을 계속 보고 있어요. 연기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고, 코스닥은 로보티즈, 알테오젠, 한국 PIM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답이 조금 나오죠.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코스닥을 본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2차 전지 얘기를 조금씩 해드린다라고 했잖아요.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히고 바닥권이 나오면 어쨌든 대장주 역할을 하는 건 두 가지거든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알테오젠, 그리고 두 번째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세 번째는 에코프로 형제입니다. 얘네가 코스닥의 주축 역할을 하는 섹터의 대장주고요. 그리고 앞으로 얘네가 또 코스닥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사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됐고 성장 가능성이 더 뚜렷해지는 건 에코프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언급하는, 제가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2차 전지고요. 이게 직장인분들이 이제 지금부터 한 주, 두 주씩 계속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고, 로봇은 주도 섹터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을 하면서 좀 더 흐름을 보시는 게 좋고요. 반도체나 전력은 제가 워낙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 또 신규로 들어갈 것들은 조금 몇 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계속 챙겨서 가져가되, 내가 연말까지 신규 투자자라면 지금 내가 주식을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2차 전지를 투자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3개월, 5개월, 6개월 정도 본다고, 이제 6월이고 이제 12월까지 본다고 투자를 한다 그런다면 2차 전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팩트만 체크해 드린다면, 자, ESS 출하량 계속 늘어나고 있죠.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품으로 들어가는 2차 전지, 그리고 이 전력난으로 인해서 ESX 저장 장치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게다가 얘네가 실적이 이제 턴 어라운드가 됐고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로봇이 성장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터리가 필요하겠죠.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2차 전지가 이제 수급이 시작되는 순간에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7월이 지나면, 7월이 시작이 되면 2차 전지 랠리가 조금씩 시작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왜 지금 주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은 급등이 나올 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란불이 나올 때마다 준비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ESS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장은 얘네 셋이고요. 그 다음 플러스가 포스코 퓨처엠, 그 다음 에코프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네 5개를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그 중에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LG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얘는 이노베이션이죠. SK 이노베이션, 그죠? 자, 근데 얘네 셋은 뭐야? 그래, 코스피잖아. 그러면 코스닥을 이끌어줄 견인할 대장주는 결국 2차 전지의 대장주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밖에 없고요.
자, 현재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2차전지의 급상승을 더 견인해 줄 수가 있겠죠.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당연히 2차전지가 성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 2차전지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전력 기계는 뭐 대한전선이나 두산에너빌리티를 음봉에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고요. 제가 여러분들 조선주 요거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조선주로 계속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하나오션과 HD 한국조선해양, H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얘네 세 개가 집중적으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청사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자, 오늘 또 북미 FLNG 한기 수주를 또 했습니다. 여러분들 조선주는 제가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목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종목을 배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장, 즉 지금 국내 시장을 내가 공략을 할 때는 몰빵을 해서 다 먹겠다가 아니라 씨앗을 좀 더 뿌려놓고 그 안에서 좋은 섹터의 대장주는 무조건 먹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 거기에 1군 그 섹터들을 먹어줘야 돼요. 자, 지금 제가 목이 계속 아파가지고 말하다가 계속 끊기는데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껐다 계속 하고 있는데 말할 때마다 계속 목이 기침도 나오고 목이 엄청 아파요 지금. 그래서 하반기가 저는 더욱더 갈수록 조선주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에 로봇 테마가 끝나면 대장주가 조선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도 장비 쪽들, 그런 쪽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핵심은 2차 전지 하반기에 폭등할 가능성이 높고 조선주 테마가 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 쪽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린 요걸 준비하시면 되고, 나는 조금 불안하다, 나는 수익이 많이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금융주나 그리고 증권주들 있죠. 증권주 대형주들 있죠. 그런 거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나눠 놓으시고 정리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얘네가 어쨌든 시장을 계속 주도할 겁니다.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테마성이 짙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직장인분들이 조금 저점에서 뭐 2배, 3배 이런 것들을 노리고 싶다면 저는 로봇, 2차 전지, 조선, 그 다음 반도체 중에서도 장비 테마 쪽을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쇼츠로 계속 올려드리는 종목들 눈여겨서 보시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언급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셔야 연말이 또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얘네가 박스권을 형성해 줘야만 코스피가 더욱 움직일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피는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요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여기 8000 밴드 7800까지도 봐야 돼요. 사실 7800 좀 더 보수적이다. 7500까지도 봐야 돼요. 여기까지도 봐야 돼요. 여기까지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금 매력적인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을 섭렵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2026년도 꼭 보유해서 절대 들고 가야 될 종목들을 정리해 드렸죠. 그래서 요거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연말까지 들고 가시고, 없다면 준비해서 한 주, 두 주씩 모아가는 전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주들, 뭐 현대차, 로보티즈, 로보스타,
두산 로보틱스 얘네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다면 이번 주는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가되 그 중에서 못 오른 종목들 중에서 급등이 나올 만한 거는 제가 지금부터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좀 단기로 좀 드시고 얘네 목표가랑 대응 전략을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요 여러분들 계속 보유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응을 할 거다. 그럼 여기서 사신 분들은 1차적으로 뭐 조금 물량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그냥 연말까지 들고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유하는 전략을 쓰시는 게 좋은데 만약 내가 몰빵을 했다면 몰빵하는 거를 조금 약 20%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왜냐면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 오토웨버도 마찬가지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없다.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 들고 가셔도 상관없다. 현대 위아 같은 경우에 뭐라고요? 포인트가 나왔다.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에 하나다. 현대 글로비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오늘의 원픽은 바로 HL 만도다. 이게 별표 세 가지 여러분들 챙겨주시고 사실 텔레그램에서는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66,100원까지는 단기로 먹어라. 이렇게 단기는 저기 스윙은 그 이상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전고 뚫을 가능성이 높다. 정확하게 66,100원을 터치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 자리를 지키며 상승 랠리를 보여주는 모습.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기에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좋고 저 텔레그램은 여러분들 100% 무료로 운영되는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 분석 내용을 제가 공유를 드리고 목표가를 공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인분들이 음봉에서 나오는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만 보셔도 충분하지만 조금 부족하거나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여러분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요. 010-5548-3309로 무료라고 남겨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 들어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규칙사항은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으로 주식 수익이 발생 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고요. 수익의 1%는 꼭 기부하시는 모습 요거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기부하시면 됩니다. 왜 기부를 하느냐? 아시죠? 베푼 만큼 돌아온다. 자신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 기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삶과 계좌가 함께 달라지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부해야 여러분들 계좌가 늘어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봐야 1%입니다. 1% 기부하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뭐다? 계좌가 박살날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퇴근후 10분 주식 구독자 꿀벌과 함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그런 채널을 만들 테니까요. 이 같이라는 말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들도 같이 열심히 노력해서 똥손을 탈출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리밸런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종목의 포트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설명을 드렸을 때 초보자다라면 종목보다는 ETF 위주로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요거 지금 수익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저점에 있는 건 요거 두 가지다. 요거는 월급날마다 계속 모아가셔도 무방하고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지금 둘 다 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금의 20% 미만으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요일날 우리가 좀 급등을 좀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한국 PI 요게 여러분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거는 손절가 마이너스 5% 정도 잡아놓으시고 어차피 여기가 바닥이거든요. 그죠? 바닥이어서 한번 급등 나오면서 13만원 부근 여기는 충분히 급등을 우리가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 밸류체인이랑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클로봇입니다. 클로봇 또한 한번 공유 드렸는데 수익은 나오고 있죠. 한 번 더 여러분들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챙겨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두산 바켓입니다. 요거는 좀 스윙주 위주로 하시되 한 두 번 정도 나눠서 담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려온다면 6만원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는 스윙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SK주죠. 유일 로보틱스 요거 여러분들 요거는 한 번 더 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13만원까지는 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 챙겨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유진 로봇이나 그 이렌시스 이런 것들 그리고 시메스 로보틱스 이런 거는 좀 더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조선주로 넘어가서 하나오션 뭐 이런 거 음봉이잖아요. 이런 거 지금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제가 음봉 나오면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강력하게. 이런 거는 음봉에서 담아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다음 HD 현대 중공업 요거는 그냥 패스하시고 기존자들 영역이니까 삼성중공업 자 이런 거 두 개 보세요. 이런 거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HJ 중공업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전력에서는 뭐 그냥 항상 불러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음봉이죠. 제가 여기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여기서 사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음봉에서만 그쵸? 모아가시고 LS 일렉트릭 이런 거 음봉에서 또 음봉 또 나왔네요. 올려준 거 그대로 다 뺐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음봉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뭐예요? 대한전선 음봉 나오죠. 거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음봉에서 사두니까 내려오더라도 충분히 더 담을 여력이 생기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음봉에서 줍줍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음봉에서만 공유한다는 거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들 중에서 종목이 너무 많아서 나는 뭘 사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 있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걸 경험하신 우리 똥손분들 그런 분들은 문자로 젠슨왕이라고 남겨주시면 지금 젠슨왕 관련주 제가 공유 하나 드릴 테니까 지금 수혜받을 섹터의 종목입니다.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두 개 정도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010-5482-3309로 젠슨왕이라고 남겨주시면 공유 드릴게요. 자 정리하면 어쨌든 로봇의 테마는 이제는 테마주보다는 성장이 가능하고 자금이 들어오는 섹터로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현대차 쪽과 그리고 삼성 밸류 체인들 그리고 LG 밸류 체인들이 그 중에서 수익이 계속 발생이 될 수 있는 즉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로봇 중에서도 수익 즉 매출이 증가하고 모멘텀이 형성이 지속되며 연기금과 기관은 제외하고 외인들이 지속 매수하는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야 더 큰 수익이 나온다. 알겠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내용 요게 어쨌든 저는 오늘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준비해서 지금 아예 수익을 못 보고 있거나 두산 로보틱스를 못 보신 분들은 솔직히 엎드려 뻗쳐 해야지. 엉덩이 맞아야지. 두산 로보틱스를 거의 떠먹여 줬는데 그거를 못한다라는 거는 진짜 바보짓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꼭 잊지 마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2026년도는요 반도체랑 전력은요 내 계좌에 한 개는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꼭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꼭 놓치지 마시고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영상 좀 굉장히 길게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목이 좀 아파서 아마 이번 주 영상을 다 못 찍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최대한 길고 여러분들께 핵심을 정리해서 준비할 내용들을 올려드린 거니까 두 번, 세 번 보시고 종목 필기 하셔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 동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고요. 끝까지 보신 분들 요거 SPG 요거는 여러분들 16만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 제가 항상 끝에 알려주는 거 꼭 급등 나오죠. 이렇게 그죠? 요거 끝까지 보신 분들에게는 항상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챙겨서 여러분들 맛있게 이번 주 마무리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즐거운 연휴 되시고 내일 투표들 잘 하시고 저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